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 토크쇼의 임평순입니다. 자, 얼마 전에 화제가 지났습니다. 이제 한여름의 가운데에 와 있다 해도 이상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럴 때면 시원한 계곡에서 캠핑 떠나는 게 좋죠. 오늘도 캠핑장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법조인 출신 정치 신인입니다. 호동호동 이호동 경기도 의원과 함께 캠핑장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원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원 영통일동 그리고 원천동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원 강호동 아니고 이호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약간 신뢰되는 질문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성함하고 얼굴을 딱 뵈니까 비슷한가요? 정말 호동스럽게 생기죠. 안 그래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미지가 잘 매칭이 된다. 그죠? 네. 정말 호동스럽다라는 표현이 이런 얼굴 가지고 호동스럽구나. 굉장히 뭔가 감사합니다. 호동호동. 좋죠? 좋습니다. 저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1989년 대구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맞습니다. 대구 외고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를 거치셨구나.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네요. 서울시립대 로스쿨을 마치고 변호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초엘리트. 질투납니다. 집안에 어떤 자랑이셨겠어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겸손하지 마시고요. 부모님께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공부가 좀 쉬웠다, 이런. 그건 아니고 어려웠습니다. 저기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네. 학부모님들께서 네. 서울대 가는 비법 한 가지만. 교과서대로 이렇게 보통 답변하잖아요. 네. 저는 인강을 많이 들었습니다. 인강을 많이 들어라. 네, 네. 요즘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럼요. 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인강을 많이 듣고 인강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듣고 저는 사실 이 책 보고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네네네. 주로 이렇게 듣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책 좋아하는 친구들은 책 많이 읽고 인강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강 듣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책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중간에 보통 이제 모르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거기서 막히면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제가 그랬죠. 근데 일단 모르는 게 있어도 처음부터 무조건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그게 또 이게 이런 맥락이구나. 뒤를 알아야 앞을 아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라. 자, 우리 경기도의 이호동 의원과 함께하는 서울대 가는 지름길 세 가지만 지키시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꼭 성공할 수 있습니다. 캠핑장이니까 이런 인터뷰 처음 해봤죠? 너무 좋네요. 시원하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특히 어렸을 때 조부모님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태어나긴 대구에서 태어났는데 생후한 제가 듣기로 이제 100일 전에 부모님께서 맞벌이 하시다 보니까 아버지 고향이 진주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진주에 어떤 마을로 갔죠. 할머니 댁에서 컸고 그 마을에는 아무도 아기가 없었어요. 그 시골이네. 완전히 진주 완전 시골이고. 시골이고 휴대폰도 사실 안 터지지도 않고 그때는 이제 비포장에다가 가려 그러면 한참 가야 되는 그런 네네. 산골에 이제 가서 거기서 컸죠. 오.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키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실제로 저는 온 마을이 저를 키워주신 것 같아요. 와. 거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면 항상 귀여워해주고 이뻐해주시고 예예.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1989년생이 아니라 1890? 네, 그렇게 그 중에 생각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세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당연히 그거는 너무 당연하고 당연한 거고? 네, 그다음에 거기 동네에 이제 제가 보통 태코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댁이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그래서 창녕에서 시집을 왔으면 창녕댁이 이렇게 부르고 하잖아요. 네네. 제가 그런 태코도 다 외우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 항상 사탕이랑 이런 군것질거리를 주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예. 할머니 많이 생각이 나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따뜻하게 자란다. 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하고 교육은 원래 조부모한테 받아야 된다. 이게 정상적이다. 이렇게 학자들도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오래 사셨습니까? 변호사가 된 걸 딱 보여드렸나요? 할아버지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가던 그 겨울에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이제 제가 변호사 되고 나서도 살아 계셨는데 네, 살아 계셨죠. 근데 그 할머니께서 우리 손주가 진주 시골에서 살던 손주가 서울대 들어가실 때 진짜 감동하셨겠다. 거기 동네에 무슨 플랜카드도 붙고 그랬었어요. 우리 호동이 서울대 갔습니다. 네. 땡땡 땡땡 댁의 손자 예. 땡땡군 예. 이런 식으로 붙고 막 저는 그런 플랜카드를 한 번도 못 만나봐가지고. 그런데 왜 갑자기 변호사 일 잘 하시다가 이게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탁 가신 겁니까? 그게 사실 변호사도 저는 잘 맞더라고요. 재밌고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개업 초기에 만난 특정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이요? 예. 그 사건이 이제 저도 우연찮게 계속해서 행정 사건을 많이 맡다 보니까 행정 사건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 특정 사건은 이제 상대방 피고가 지자체, 기초지자체, 그다음에 광역지자체 그리고 국가 이렇게 상대로 한 소송이었습니다. 아유야, 예. 그래서 그 사건 소송을 하면서 느낀 점이 결국은 이제 1심, 2심, 3심 다 승소로 끝이 났는데 이게 승소를 하고 보니 그 당사자한테 남은 거는 이 돈 달라는 소송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원래의 권리 상태로 복귀하는 아,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다 이겼어요. 네, 근데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어. 그렇죠. 원래 제자리야. 네, 아, 거기서 약간의 네, 뭔가 느끼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조금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그게 결국은 토지가 강제로 수용당하는 상황이었던 건데 예. 그다음에 이제 결국 수용을 당했다가 소유권이 뺏겼다가 네. 다시 소유권을 회복한 거죠. 네. 그런 류의 소송을 한 3년을 끌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됐는데 그런 문제들을 보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바로잡을 기회가 여러 군데에서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예컨대 지금 이제 지방 의원들이 하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하나가 행정사무감사라는 걸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걸 하게 되면은 당초에 그 위법한 어떤 수용 처분이 나오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다 그러면 이미 하다가 중도에 그만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 아, 것이고요. 네네네. 그리고 뭐 공무원 개인이 조금 이렇게 엄밀하게 검토를 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 시정도 할 수 있었고 제가 지금 이제 공무원 어차피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지방의원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런 위협한 어떤 행정행위들이 일어나는 걸 사전에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정치가 결국은 그런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상대는 정부니까 네. 지방 정부니까 공무원들이나 그걸 담당하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보지. 맞습니다. 거기서 좀 회의감을 느끼셔가지고 정치로서 한번 내가 해결해봐야겠다. 네. 어떻게 해결 많이 하고 계십니까?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개인의 편에서 많이 서시겠다 이건데 어떠세요? 직접 정치해 보시니까 특별히 뭐 변호사가 좀 다르거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아, 비슷하면서 다른 점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첫 번째 제가 봤을 때 이 공통적인 거는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예, 변호사는 이제 대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정치인 같은 경우에 위임받은 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부분인 거니까 네네. 결국은 위임하신 분이 계시고 대리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로부터 듣지 않으면 사실 원하는 게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야 네. 되는 게 첫 번째 공통적인 것 같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어떤 덕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양 둘 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근데 차이점은 변호사는 과거에 발생한 사건을 특정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면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예상되는 문제를 불특정 다수에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미리 제도로서 해결하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변호인은 과거에 있는 일을, 그죠? 정치는 어떤 미래 일을 다룬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네. 간단하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정치를 하면서 참 이게 짧은 기간이잖아요. 지금 얼마나 되셨죠? 이제 1년 좀 넘었나요? 네. 그래도 좀 진짜 보람차거나 와 이거는 진짜 힘들어 이런 일도 분명히 겪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처음으로 보람됐다? 예. 이 보니까 민원을 해결하면은 상당히 보람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때까지 기존에 안 돼 왔던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하면 그런 부분 참 보람도 있고 나름대로 또 희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영통일동 같은 경우에는 황골 육교라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 이제 위에 뭐 캐노피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바닥의 어떤 미끄럼 이런 부분을 방지하는 부분은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원하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계속 사포 상태에 있었던 부분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선뜻 생각하면 사실상 이해는 안 갑니다. 그게 뭐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 히스토리가 길더라고요. 육교 동네 육교 하나 네. 정비하는데. 정비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얼마 전에 이렇게 도비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한 부분 그런 부분들 해가지고 주민들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아, 그 의원님이 그 도비를 해갖고 이렇게 고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랬었습니다. 우와. 사실 저희 집 근처입니다. 지금 마무리 공사 단계예요. 네네네. 아, 잘하셨습니다. 많이 알려주십시오. 네, 지역 주민으로서 대표해서 의원님 잘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힘들었던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을까요? 아마 정치 신인이라 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젊은 의원이니까. 또 지역 현안이에요. 현안인데 수원시 자원회수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네. 영통 소각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시설인데 이 시설에 이제 폐지 내지는 아니면 이전 이런 부분을 결국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이것도 사실 해묵은 어떤 그런 이슈거든요. 이 부분 사실 해결이 아직도 원만하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못 제시해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좀 죄송스럽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영통에 가면 열병합 발전소가 있는데 거기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지역 일대 약간 매캐한 냄새 부분 같은 게 났어요. 하절기에 급하게 전기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열병합 발전소를 다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는 추세긴 한데 그게 가동을 평소에는 안 하다가 이 하절기를 맞아가지고 급히 전력이 필요할 때 되면 전력 수요가 발생하면 네네. 그 부분을 이제 불가피하게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시운전을 안 할 수가 해야 되는 거죠. 하면은 그 일대에 이제 냄새가 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보면서 영통 주민들이 너무 안타깝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마음이 좀 무겁고 그렇죠. 그래요? 네. 급하게 조사 좀 해봐야겠네. 어떤 냄새인지, 매캐한 냄새가?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시운전을 하면서 기존에 쌓여있던 부분들이 시운전하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인체에는 무해하다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은 주민들 입장에서 우려하실 수밖에 당연히 없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미리 이제 공지를 해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그렇게 하니까 더 우려스럽고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 네, 그건 수원 시정을 하려고 영통 지역은 하겠습니다. 정말 그 도심이 생기기 전에 그런 시설들이 생긴 다음에 엄청난 네. 인구들이 밀집된 지역이니까 그 도민으로서 좀 걱정이 좀 되시겠어요. 네네. 민원도 많이 들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럴 때가 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게 좀 가슴 아프다. 네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영통 소각장이라고 불리는 자원 회수 시설. 우선은 작년 네네. 9월 달에 그 이전 자체는 확정을 했어요. 확정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사전에 그런 있었는데 이제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새로 선출된 이제 수원시장님 왜냐면 이제 이 결국 쓰레기 소각장의 설치 내지는 이전 그다음에 이용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 자치사무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새로 선출되신 시장님께서 이전한다고 하셨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전이 신속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또 공론화라는 거를 거쳤어요. 사실 그때는 좀 우려가 많았죠. 주민들도 그랬고. 왜냐하면 공론화를 한다 그러면은 수원 어딘가로 잠재적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또 민민 간의 갈등이 또 발생할 우려도 있고. 그러네요. 예. 그랬었지만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영통 주민뿐만 아니라 권선팔달 다 모여서 했는데도 80.4%가 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저는 즉 이제 영통 주민들이 그간 이렇게 희생하고 어떤 인내해왔던 것들을 모두가 다 공감해 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전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이제 이전을 한다 그러면 이전에 필요한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가결한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확실하게 이전할 것인가가 문제인 거고 저는 물론 수원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지만 경기도 의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은 수원시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수원시가 하겠지만 저는 이게 불가피하게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관여하거나 조정자 역할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소위 말하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시의 인접지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경계지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 그러면 타시군이랑 또 인접을 할 거거든요. 네네네. 그럼 시군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은 결국은 경기도가 맡아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뻔히 예상되면 저는 경기도가 더 신속하고 그러네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네요.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약 1년여의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정말 다채로운 일들, 많은 일들 좀 해결하고 계신데 특히 지난달에 입법 예고안 조례안 내용이 좀 눈에 띄어요. 6월 호국 보훈의 달이라 더 관심이 가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 미국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길 가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정복을 입고 지나가는 군복을 입고 네, 군복을 입고 지나가는 이제 군인들을 만나게 되면은 뭐 땡큐 포 유어 서비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Thank you for your service. 예. 내가 밥 사줄게. 그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가요? 그렇죠. 이런 그렇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뭐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군 필자 입장에서도 네. 나 때는 예를 들어서 나 때는 말이야. 뭐 엄청 힘들었는데 이렇게 네. 요즘 뭐 그런 거 아니냐라고도 얘기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보훈이라는 것들이 그냥 일상 속의 문화가 돼서 네. 너무 당연한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결국은 그분들이 명예나 프라이드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을 지탱하는 여러 가지 근간 중에 하나일 텐데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게 다
결국은 훼손되게 되면 종국적으로는 이제 우리 국가의 안녕이라든지 아니면 이 존립 이런 부분들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에서 보훈 교육을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교육의 틀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지만 제가 구현하고자 생각하는 것은 문화를 이렇게 향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교육을 택한 것일 뿐인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보훈 교육이라는 이름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알려주고 싶다. 네네. 이런 취지에서 만든 조례가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저기 구인아 씨한테 위문 편지 보내고 그게 다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조례가 잘 되고 하면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우리 보훈이나 아니면 통일교육이라고 하게 되면은 6.25 전쟁에서부터 거기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통일교육이나 보훈교육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북한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조금 다른 게 네. 6.25 전쟁도 당연히 그건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지금 현재 정복이라든지 아니면 군복 이런 부분 입고 이런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을 본인들을 희생해서 많지 않은 어떤 경제적 보상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존중할 수 있는 문화를 갖다가 만들게 그래서 지금 기존의 보훈이나 아까 말씀드린 통일교육이랑은 조금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많은 교육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 현안, 요즘 상임위 어떤 상임위죠? 교육계획위원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교육에 또 관심이 많으신데 요즘 어떤 분야에 가장 관심 있으세요? 지금 뭐 교육계획위원회에서 가장 이슈라고 하게 되면은 학교폭력 이런 부분이 많았었죠. 예. 네, 학교폭력 문제 어떻게 좀 더 원만하고 잘 이렇게 없거나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없어요? 지금 사실 학교폭력이 이렇게 많이 이슈가 된 부분은 예. 결국 가해자랑 피해자가 있다 그러면은 가해자는 해당 그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서 만든 그 처분에 불복해가지고 행정소송을 하고 그럼 그 기간 동안 가해자는 또 고통을 받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라본 게 많거든요. 그걸 이제 저는 학교 현장의 사법화라고 이렇게 명명을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데 네네. 결국 학교 현장의 사법화되는 부분은 궁극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은 교육으로 가는 게 맞다. 교육을 사법화시키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법이라는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말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얘기도 하는 것처럼 절차적으로 보장해 줘야 될 게 무조건 있거든요. 네. 불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너는 일단 잠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이제 99명을 예를 들어서 잡는다고 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걸 이제 사실 학교 현장에 가지고 오니까 네. 학교 현장은 또 불가피하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소송이야 사실 안 보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 보기 싫은 사람이랑. 예. 근데 이제 학교 현장 그게 아니고 또 친구가 될 수 있고 교우고 어떻게 보면 같은 반의 클래스메이트 이러다 보니까 안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사실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학교 현장에 총 3가지 정도의 갈등 양상이 있어요. 학교 폭력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 거고 그다음에 교권이 침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예. 내지는 학생 인권이 침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3가지가 지금 봤을 때는 한번 사건이 게시가 되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다 보니까 그 가는 동안 쌍방이 고통도 받고 그럼 특히 피해는 더할 것이고요. 네네네.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불복하면 또 소송 가고 이러다 네네. 보니까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화해중재단이라는 거를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층의 이제 전문가들이 사건이 시작이 되면 바로 개입을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화해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인지 물론 화해는 당연히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의 그 부분에 대한 수용이 전제가 당연히 돼야 되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사건인지 안 가능한 사건인지를 판단을 해서 빨리 조기 해결하겠다는 거죠. 조숙히. 예. 네. 그렇다 그러면 학교 현장에 아까 말씀드린 사업화되는 그런 부분을 조기에 불식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저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네. 아, 학교 현장의 사법화가 그렇게 해결책은 아니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화해 중재가 먼저 네. 이루어져야 네. 그것도 신속하게 네. 그래야 좀 갈등 상황을 좀 줄일 수 있게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막 더 글로리부터 해가지고 요즘 맞습니다. 네. 막 사회 뉴스들 학교 폭력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시끄러워요. 맞아요. 예, 때리지도 말고 맞으면 안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교육위원회로서 좀 신경 많이 써주세요. 네. 자, 우리 초선님에도 일을 아주 무리 없이 잘 해결나가고 있는데 경기도의회에서 어떻게 선배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니까? 롤모델 좀 있으세요? 경기도의회에서 네, 경기도의회뿐만 아니라 뭐 본인의 정치. 정치적인 모델이 있다면? 정치적인 롤모델 이거는 제가 보니까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요. 네. 왜냐면 이게 잘못 얘기했다가 아. 저는 순수한 대답을 한 건데 네네네. 넌 아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 뭐 다른 당분 아니야? 그죠? 네. 그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성 정치인들은 주로 존경하는 정치인 얘기하면 외국 분들을 사례로 들더라고요. 혹시 체계바라님?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나중에 한번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아. 동료 의원님들은 제가 보니까 이제 저희 상임위원회만 이렇게 주로 가깝게 지내고 가까이 지켜보니까요. 예. 김옥겸 의원님 아, 네네네. 같은 분은 이제 아마 김옥겸 의원님 삼선이실 텐데 이렇게 잘 이렇게 융화시키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너무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은 다르지만은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이신 황진희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러니까 당이 다른데 이렇게 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가고 이런 부분들 보면서 아주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인문학 시간인데 뭐 다 좋습니다. 뭐 소설, 영화, 뭐 노래 뭐 다 좋은데 어떤 걸 좀 선택하시겠어요? 나 내 인생을 좀 풍요롭게 하는 인문학은 이런 것들이 있다. 제가 사실 책을 잘 안 봐가지고 책도 잘 안 보고 노래도 거의 안 듣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책, 드라마, 뭐 영화도 잘 안 보고요. 네네. 그러거든요. 그래서 뭔 재미로 살아요? 그러게요. 근데 저는 친구들 만나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예. 다만 이제 기억에 남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훈련소 들어갔을 때 논산 훈련소였는데 논산 훈련소 엄청 큰 강당에 예. 그 제가 근데 정확하게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 당시 하여튼 엄청 높은 분이었던 걸 맞거든요. 아마 연대장님. 연대장님은 한 대령 정도. 네. 아. 연대장님이 뭐 이렇게 PPT 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예.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연대장님 노래를 부르셨어요. 연대장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강연에 아주 높으신 분이? 네. 분이 부르셨는데 그게 이제 브라보 마이 라이프. 브라보 마이 라이프.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예. 그 노래를 부르시는데 이제 빡빡이들이 잠깐만요. 보건교육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 훈련병들이 훈련병들이 그 노래를 따라서 떼창을 하면서 막 옆에 보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브라보, 네. 브라보 하면 네. 그래서 그 장면이 아직까지 좀 기억이 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 혹시 이렇게 조금 처지거나 이럴 때가 있으면 차에서 그냥 그 후렴 부분을. 이게 꼭 틀어놓고 그냥 그건 가끔 듣습니다. 이야, 아직 젊다. 군대 생활을 생각하는 거 보니까 아직 역시 의원이 젊네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러면 브라보 마이 라이프 후렴구만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힘있게. 네. 우리 요즘 대한민국 처지고 있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지금껏 살아온 너의 용기를 위해 하!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빠바바밤 브라보! 앞으로 경기도의회 하시면서 힘든 일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외치시면서 꼭 승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캠핑 토크 어떠셨습니까?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환경도 너무 좋고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호동호동스럽게 경기도에 잘 꾸려가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유동 의원과 함께 솔직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요. 수원시 그리고 경기도 의회를 호동호동 살찌울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분과 캠핑 떠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